오늘 저는 아카보스라는 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한테 처방하던 오래된 약이죠. 소화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주 목적인 약이고요. 무려 브라이언 존슨도 먹고 있고요. 저도 필요할 때마다 먹고 있는데요. 이 약을 먹인 수컷 쥐의 수명이 22% 늘었습니다. 공복 혈당 정상에 당화혈색소 정상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잘 못 느끼는 혈당이 있는데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 먹고 나서 또는 음식 먹고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인가죠. 병원 검사에서는 보통 재지 않고요. 혈당 패치를 붙여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있을 때 혈관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카보스라는 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한테 처방하던 오래된 약이죠. 소화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주 목적인 약이고요. 최근에 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려 브라이언 존슨도 먹고 있고요. 저도 필요할 때마다 먹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동물 실험에서 이 약을 먹인 수컷 쥐의 수명이 22%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아카보스가 수명을 늘리는 경로, 혈당 하나가 아니거든요.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GLP-1도 높이고요. 또 노화 신호까지 건드립니다. 오늘은 이 약의 기전, 그리고 근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드셔보실 수 있는지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께서 혈당 검사 받을 때 공복 혈당 주로 재실 겁니다. 그리고 정상 이렇게 나오면 보통 안심하시죠. 자, 그런데 유럽에서 나온 큰 연구 결과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 이 그룹에서 의외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복 혈당 정상이다, 말하자면 절반의 안심일 수 있는 거죠. 이후 연구들이 비슷한 결과를 많이 보이는데요. 일본 연구에서도 이 내당능 장애, 그리고 식후에만 혈당 높은 상태, 심혈관 위험 인자다. 그런데 공복 혈당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공복은 약간 높아도 괜찮았는데 이 내당능 장애가 있는 경우,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고요. 런던 공무원 18,000명을 30년 이상 추적한 연구입니다. 식후 혈당이 83, 굉장히 낮은 수치죠. 여기서부터 관상동맥 사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호놀룰루 심장 연구, 하와이의 일본계 미국인 6,000명 20년 이상 추적한 연구인데요. 식후 혈당이 높은 상위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많은 연구들 같은 결론이고요. 혈당 스파이크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결국 그 스파이크 부분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들어간다. 대사에도 당연히 나쁘고요. 다이어트에도 나쁘죠. 게다가 이 혈당 스파이크 뒤끝에는 혈당이 급락하면서 가짜 허기가 찾아오기까지 하죠. 자, 그렇다면 이걸 약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카보스입니다. 이 약의 계열 이름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지만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장 점막에 있는 효소가 복잡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는데요. 그렇게 해서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카보스는 바로 그 효소 알파글루코시다제에 달라붙어서 탄수화물 분해를 경쟁적으로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 흡수가 뒤로 밀리게 되죠. 날카롭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대신에 낮고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사실, 이 약은요, 소화관 바깥으로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신 흡수율은 2% 미만입니다. 간에서 되사지도 않고요, 신장으로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소화관 안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이죠. 그야말로 효소만 억제하는 소화 억제제입니다. 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설탕 100g을 녹인 액체를 마시게 한 실험이죠. 아카보스 없이 마시면 당연히 혈당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아카보스와 함께 먹었더니 혈당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기도 덜 지겠죠. 피크가 사라지고 낮고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아카보스의 핵심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와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보스 단독으로 쓰게 되면 저혈당 부작용도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보시면 GLP-1도 올라갑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 연구 몇 개 보겠습니다. 우선 9개 국가에서 참여한 국제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입니다. RCT죠. 대상은 당뇨는 아니었고요. 식후 혈당이 높은 내당능 장애 환자 1,429명입니다. 아카보스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눠서 평균 3.3년을 추적 관찰했고요. 2002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결과가 재밌습니다. 당뇨병 발생은 25% 줄었고 심혈관 사건 49% 감소, 고혈압 신규 발생은 34% 줄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예방이 된 거죠.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총 심혈관 이벤트가 47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학계가 좀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래서 대규모 6,500명짜리 반박 연구를 만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시행을 했고요. 1,706개의 외래 클리닉에서 5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그룹이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서는 심혈관 사건 발생률 아카보스 그룹은 14%, 위약은 가짜약은 15%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관찰 연구에서는 보통 한 20-30년 정도를 봤는데 이게 5년짜리 연구여서 이 고장이 쌓이는 이 각도 차이가 혈관 노화까지 가기에는 좀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발생은 18% 유의미하게 줄었고요. 정상 혈당으로의 복귀율도 아카보스군에서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카보스는 당뇨병 예방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아카보스의 유명한 부작용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방귀가 납니다. 서양 임상시험에서는 복용자의 무려 74%까지 방귀가 증가한다 보고하고 있고요. 복부 팽만, 설사도 따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 아카보스가 소장에서 분해하지 못한 이 탄수화물들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발효를 하게 됩니다. 수소나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막지만 가스 스파이크가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 환자 2,550명을 대상으로 이 시판 후 조사를 했더니 방귀가 0.6%, 또 다른 아시아인 대상 연구를 봤더니 14,000명, 2% 정도 생깁니다. 서양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평소부터 이 쌀밥 그리고 탄수화물 워낙 많이 먹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아마도 이 발효에 적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작용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24주 정도를 복용을 하게 되면 50%였던 이 방귀가 15%까지 줄어든다. 장내 세균이 적응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가스 사실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카보스의 부작용이 이 장수미생물을 키우는 과정의 부산물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 지금 곧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에피소드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거기에 IT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nterventions Testing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목표 딱 하나입니다. 어떤 물질이 실제로 수명을 연장하는가를 보는 거죠. 방법이 재밌는데요. 잭슨 연구소,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대학 세 곳에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합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재현되어야 인정이 되고요. 지금까지 수백 가지 물질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있게 수명을 연장한 것은 몇 개 안 되는데요. 늘 말씀드린 라파마이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카보스, 그리고 알파에스트라다이올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아카보스를 직접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카보스 먹어본 이야기는 뒤에 하고요. 숫자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4년 연구입니다. 에이징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아카보스를 생후 4개월부터 사료에 섞어서 먹인 쥐입니다. 수컷의 중앙 수명이 22% 증가했고요. 굉장히 유의했습니다. 암컷도 5%, 조금 약하지만 늘긴 늘었습니다. 자, 이 22%가 얼마나 클 거냐? 쥐의 평균 수명이 2년 정도 되니까 거의 5개월 더 산 거고요. 인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한 18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쥐 데이터 사람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보통 쥐에서 운동을 시키면 대략 수명이 한 10%는 늘고요. 라파마이신 지금 현재 가장 센 약인데 이 라파마이신이 수컷 기준 한 최대 30%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요. 아카보스가 거의 그 반열에 있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생후 16개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투여를 시작해도 최대 수명이 12%나 연장이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도 효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라파마이신과 더해서 썼더니 최대 34%까지 수명이 늘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아카보스가 수명을 늘릴까요? 이게 단순히 혈당을 낮추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아카보스가 소장에서 막아낸 탄수화물 대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장내 세균이 이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아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아카보스를 먹은 쥐의 이 장내 미생물 균형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유익균이 증가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감소하는 균들도 있는데요. 박테리오데스 그리고 특정 병원성 관련 균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단쇄지방산, 쇼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이 단쇄지방산이 증가하는 것, 특히 이 프로피오네이트가 증가하는 것, 수명과 상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쇄지방산이 높을수록 쥐의 수명이 긴 거 잘 알려져 있는데요.
쥐의 성별이나 기관 그리고 약물 투여 여부 모두 보정해도 그 상관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스 부작용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가스를 만드는 발효 과정이 바로 이 유익균을 키우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카보스의 이 주로 초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사실은 장수 메커니즘의 부산물이었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경로입니다. GLP-1. GLP-1, 네,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핫한 약들의 타겟 호르몬이죠. 식욕 줄이고 또 인슐린 분비 늘리고 혈당 낮추고 심혈관계 보호하는 효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GLP-1과 항노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카보스가 이 GLP-1을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느냐? 탄수화물 흡수 위치를 바꾸죠. GLP-1을 분비하는 L세포는 소장 원이부와 대장에 주로 있는데요. 아카보스가 탄수화물 흡수 패턴을 뒤로 밀면 이 L세포들이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연구입니다. 2021년 발표되었고요. 아카보스가 식후 GLP-1 반응을 거의 2배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보스의 혈당 강화 효과 중에 무려 56%가 GLP-1을 경류한 경로였습니다. 사실 아카보스 한 알에 1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뭐 수십만 원짜리 주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몸 안에서 GLP-1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림이 명확해졌네요. 아카보스 물론 혈당 스파이크도 잡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만 막는 건 아니고요. 그 메커니즘이 연쇄적으로 여러 경로를 건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 낮춰서 산화 스트레스, ROS 그리고 혈관 손상을 줄이고요. 또 인슐린과 IGF-1 전체적인 분비를 낮춤으로써 이 칼로리 제한에 이 노화 억제 신호를 모방하죠. 칼로리 리스트릭션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리모델링해서 이 단쇄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항염증 효과를 도모합니다. 게다가 GLP-1과 또 FGF21까지 높여서 대사 건강을 개선합니다. 근데 FGF21 생소하실 텐데요. 칼로리 제한을 할 때 올라가는 호르몬입니다. 아카보스는 음식을 줄이지 않아도 이 신호를 활성화하는 거고요. 사실 칼로리 제한, 수명 연장의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것을 모방한다.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카보스 누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가장 근거가 강력한 첫 번째 대상,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2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혈당만 높은 분이죠. 연속혈당 측정기 달아보면 식후에 유독 많이 오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패턴이 있다면 아카보스 굉장히 논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쌀밥, 국수, 빵.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먹는 음식들이죠. 이런 식단 바꾸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아카보스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동아시아인들의 식단에서 이 혈당, 특히 당활색소 감소시키는 효과폭이 크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에 아카보스 한국인 식단과 메커니즘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약이죠. 그리고 아시아인에서 부작용도 현저히 적고요. 사실 저도 아카보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제가 집 밖에 나가면 충분히 섬유질을 먹기가 어렵고요. 또 단순당 정제물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아카보스 50mg을 꺼냅니다. 실제로 혈당 패치를 붙여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요.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카보스는 인슐린이나 또 설포닐우레아 같은 혈당 떨어뜨리는 이런 당뇨약 계열 함께 쓰게 되면 저혈당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또 크론병이나 장폐색, 간경변처럼 위장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약을 소개해드린 거지 약을 권고하거나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후혈당 스파이크는 심혈관 사망의 독립적 위험인자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아카보스는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낮고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신 흡수율은 굉장히 낮고요.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혈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예방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심혈관 질환의 단독의 보호 효과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NIA의 쥐실험에서 수컷 마우스 수명 20% 이상 연장시켰고요.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GLP-1을 올리고 IGF-1을 떨어뜨리고 FGF21이 오른다.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주로 가스 그리고 복부 팽만인데요. 동아시아인의 식단에서는 더 적게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카보스 오래된 약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약이 지금 노화 연구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특허가 풀린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너무 싸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 신약으로는 또 인기가 없는 약이긴 하죠. 일종의 저항전분 효과를 내는 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항전분, 아카보스와 비슷하게 이 소화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또 줄여주는 그런 물리적인 물질들이죠. 우리가 또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저항 전문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탄수화물 흡수 패턴이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사만으로 우리가 개선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내가 또 만약에 당뇨 전 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아카보스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